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외국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평가와 평판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성품이라든지 외적인 느낌이라든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얽혀서 지내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형성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은 파트너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평상시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처세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근데 평가나 평판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평가나 평판은 그 보여지는 곳에서의 나의 어떤 모습, 그리고 남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한쪽에서만 들은 치우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이 잘 될 때도 있었을 거고 무너졌을 때도 과거 기억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남들의 평가와 평판에 제가 굉장히 민감했다면 저는 아마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기간에 고전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본질적으로 탐구를 하고 성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평판에 전혀 민감하지 않았어요. 민감하지 않다기보다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향수가 있잖아요. 그럼 향수를 뿌리면은 그 은은한 향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은은한 향에 진한 베이스 부분이 사라지면 잔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향수라는 거는 뿌렸을 때 그 뿌린 시간과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계속 향기가 나잖아요. 저는 그 향기라는 그 측면이 제가 일이 잘 될 때 또는 성행할 때 붙어있는 여러 가치들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향을 뿌렸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그 향이 사라지면 그 가치가 없어진 것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잔향도 없고 처음 뿌렸을 때 향도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그 가치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본질을 향으로 두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향수병 안에 있는 액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본질이 그 향수 안에 들어있는 액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향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다시 향이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향이 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공병 안에, 그 향수병 안에 액체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본질이 없는 것이 아니죠. 단지 뿌려지지 않았을 뿐. 그래서 저는 향수로 예를 들었지만 저의 본질이 내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느끼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시각, 그리고 성품 등등 어떤 구체화된 어떤 인식이라면 평가나 평판은 내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다들 살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의 또는 조직 안에서의 또는 어떤 환경 안에서의 나의 모습, 일정한 규율과 규범 속에서 움직이는 나의 모습은 그런 페르소나를 갖추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이 보여지지 않는 공간에서 또는 규율과 규범에서 벗어난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사결정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봤다면 그 이질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가나 평판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범과 규율에서 벗어나고 그런 장소에서 벗어난 어떤 한 사람이 굳이 그 페르소나를 쓰고 행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페르소나를 쓰지 않고 그냥 내추럴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부분을 신경 쓰거나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또는 어떤 규율과 규범과 어떤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 그냥 나의 기본적인 내재적인 성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뒤에 CCTV가 달려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가 말 한마디를 뱉더라도 그걸 지키고 뭐 작더라도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스탠스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 평판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를 거쳐서 들었거나 어떻게 와전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향수에서 뿌려진 향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향수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는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도 행동하는 나의 내추럴한 모습 자체가 나 스스로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가와 평판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멀어짐과 동시에 저는 나를 가장 근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뿌리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기확신, 자기가치감,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그런 측면들에 더 가치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의 철학을 정해놓고 그 철학과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에 인생 12계명을 정해놓고 그 규율 안에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율에 정해놓은 제 어떤 가치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평가를 하게 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주체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낙하산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 진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고요. 누가 나를 폄하하고 깎아내린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뿌리와 평가에 대한 기준이 내부가 아닌 외부가 되어 있다면, 그게 정말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낙하산을 태워도 내가 괜히 어깨뽕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내 모습은 보다 더 가치 있는데 그걸 폄하하는 것과 어떤 험담하는 것에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치는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확신을 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진 않잖아요. 뭐 한두 번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되면 당연히 거짓말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들도 그게 한두 번 정도 어겨지면 그냥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어겨지게 되면 스스로를 양치기 소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중요한 일순간에 자기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 상황과 자기 스스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사소하게 붙어라도 지속적으로 지키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자기 자신한테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고 신뢰감을 지킨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의 판단과 어떤 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를 그 누구보다 CCTV를 킨 상태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한테 떳떳하면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는 거고, 내가 스스로 부끄러우면 남들이 나를 올려줘도 지켜 세워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멋있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 있으니까. 자기 색깔도 분명하고 주관도 뚜렷하고 괜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의 주체가 나니까. 내가 평가의 주체인데 남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나 자신에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그 자기 확신이 생기면 영업도 잘 되게 돼요.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할 때 본질적으로 그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절 반응이나 방어기제나 비판의식이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주장의 대립도 생기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주장을, 내 의지를, 내 어떤 결론을 관철시킬 때 자기 기준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거절하는 순간에 주눅들지 않는 것, 위축되지 않는 것 또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업을 잘하고 싶든, 세상을 내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든, 그냥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더욱 값지게 살고 싶든 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평가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들을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도 나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하고 있다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규범과 규율이나 환경 속에서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도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이런 걸 신독의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독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머지않아 멋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남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주머니 속의 송곳,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빛나거든요. 저는 분명히 영상 서두에서 이미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기회가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가나 평판 같은 거는 애당초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의 요인과 외부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돼서 내 삶을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운전대는 남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쥘 때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잠시의 어떤 단기적인 이득을 또는 단기적인 편함을 위해 옆 사람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또는 외부에게 내 운전대를 넘겨져 버리면 내 삶을 휘두르거나 내두르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놓지 마시고 악착같이 딱 잡고 내 핸들을 잡고 삶을 운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라는 건 두려워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워도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자기 확신이 생기면 정말로 어떤 걸 하시든지 다 지금보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문득 퇴근길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정말 찐이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